이번 주는 발사매를 진행을 할 건데요. 아무래도 겨울철이 되면은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것들이 바로 피부 건조증일 겁니다. 뭘 발라도 속건조라든지 혹은 겉에 있는 건조증이 해소가 되지 않고 각질이 계속해서 들뜬다는 느낌을 많이들 받으시는 계절이에요. 특히나 안쪽에는 히터나 보일러를 틀어놓고 바깥쪽에는 찬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온도 차이에 의해서도 피부가 자극받고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발삼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겨울철 속건조 솔루션이라고 정했습니다. 먼저 이제 아쿠아포린 공법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발사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요. 그래서 아쿠아포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어떤 피부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기 데몬스트레이션까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쿠아포린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시바산의 재생 키트에는 총 3종이 있다고 제가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유명하게 입소문이 많이 타 있는 게 발삼 키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바산의 발삼 키트는 왜 타사의 수분 키트랑 다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 포인트가 바로 아쿠아포린 공법에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면 저희가 시바산에서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요. 피부가 원래 가지고 있는 수분 막 단백질입니다. 수분 막 단백질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단어라서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글씨를 한번 보시면 세포 벽에 존재하는 30억 개의 수분 분자를 단 1초 만에 성가시키는 단백질 통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손짓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저희 피부의 가장 바깥쪽 뿐만 아니라 피부는 단백질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는 각질 형성 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늘어져 있는데요. 각질 형성 세포는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막,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포벽, 동그라미가 세포벽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세포벽에 앞에 보이는 그림처럼 이렇게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를 저희가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데요. 왜 아쿠아포린이냐면 물만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젊었을 때는 노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피부가 자극받지 않았을 때는 이 아쿠아포린이 다 활성화되어 있어 세포벽에 굉장히 여러 개가 붙어 있는데 다 활성화가 되어서 문이 이렇게 다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가 나타난다든지 피부가 민감해진다든지 그 수가 감소하고 비활성화되면서 문이 닫히고 이 세포 아쿠아포린 수가 감소하게 되면 세포 안쪽으로 넣어주는 통로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시간이 지날수록 건조해지고 민감해지고 속 안쪽 아무리 뭘 넣어도 속이 차오르지 않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텍스트를 함께 보시면 수분의 순환 작용을 촉진하여서 수분의 유지 능력 및 결합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아쿠아포린이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쿠아포린이 문이 항상 잘 열려 있도록 활성화되어 있는 피부는 촉촉함이랑 건강함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기능이 저하되고 비활성화해서 문이 닫히고 그리고 아쿠아포린 수 자체가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쿠아포린 기능이 저하된 떨어진 피부는 탄력도 떨어지고 수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의 장벽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쿠아포린은 저희가 만들어낸 공법이 아니라 피부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수분 고속도로를 문을 열어주고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키트가 바로 발삼 키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아쿠아포린을 발견하신 과학자는 노벨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게 바로 여기 옆에 있는 파란색과 주황색들은 세포벽을 감싸고 있는 지질층입니다.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지질층을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이렇게 빼곡하게 틈이 없게끔 빼곡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이런 문이 있는 거예요. 수분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질소라든지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거는 들어올 수 없고 오직 이 통로는
물만이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옆에 그림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조금 더 3D로 보기 쉽게 되어 있죠? 똑같이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중간중간 이렇게 단백질 형태로 문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포린이 활성화되면 문이 열리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수분 통로만 들어갈 수 있고요. 문이 닫히면 옆에 있는 그림처럼 수분이 통과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발사믹 일제 B5계를 사용을 하면 문을 활짝 열어주는 단계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수분이 잘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쿠아포린을 활성화시켜서 세포 안쪽으로 직접 수분을 넣어주는 키트가 발삼 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피부에 적용을 하는지 같이 살펴볼 텐데요. 당연히 건성 피부에 적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건성 피부, 표피의 건성뿐만 아니라 속건조 피부까지. 왜냐하면 세포 안으로 직접 물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속건조까지 잡아줄 수 있고요. 아쿠아포린의 원래 타겟은 악건성 피부입니다. 건성 피부. 그냥 건성 피부는 대부분 제품을 수시로 발라주면 해결이 잘 됩니다. 수시로 수분을 충전을 해주면 해결이 잘 되지만 악건성 피부는 속에 있는 기질과 그런 히아루론산과 세라마이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로를 활짝 열어서 세포 안쪽으로 직접 넣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발삼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악건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키트가 발삼 키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장님들이 데미지 부스터라든지 스피큘 필링의 약초 필링, 스피큘 필링이라든지 레이저 같은 데미지를 주는 시술을 하고 나면 각질이 떨어지면서 건조함을 느끼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 건조해진 피부에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톤다운 피부에 사용을 하면 즉각적으로 투명해지는 걸 모습을 바로 관찰할 수 있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원장님들 세수하고 나서 수건으로 딱 이렇게 닦고 거울을 딱 보면 그 순간 피부가 굉장히 뽀얗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피부는 수분을 머금고 있으면 투명하고 굉장히 밝아집니다. 그래서 수분을 공급만 잘 해줘도 피부가 굉장히 뽀얗게 톤이 업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삼 키트는 실제로 이제 임상을 나타내 보면 즉각적으로 피부가 굉장히 밝아지고 맑아지고 투명해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수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피부에 적용을 했을 때 악건성 피부에 적용을 했을 때 악건성 피부를 케어할 수 있고 피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노화를 예방시킬 수 있습니다. 조기 관리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미지를 주는 시술 다음에 복구하는 관리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발상 키트를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발상 키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프로페셔널 키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1제가 5개, 2제가 5개, 3제가 3개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1제, 2제, 3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제는 B5 겔이라고 하는 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겔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역할은 아쿠아포린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벽에 붙어있는 수분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일제에서 진행을 합니다. 성분을 볼게요. 판테놀이라고 하는 비타민 B5 유도체가 들어있습니다. 판테놀은 피부의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도 같이 합니다. 판테놀이라는 성분이 함께 들어있고요. 펩타이드 복합체라는 게 들어있는데 펩타이드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쪼개면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폴리펩타이드를 쪼개면 펩타이드가 되고 펩타이드를 쪼개면 아미노산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펩타이드는 즉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시바산의 재생 키트는 모두 다 단백질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단백질을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이나 기초가 되는 그런 콜라겐, 엘라스틴, 합성을 촉진하는 역할도 같이 해줍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제는 기억해 주실 게 부스팅 역할을 하는 수분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가 M3 피니쉬 앰플이라고 해서 지금 통로를 활짝 열어둔 상태입니다. 수분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를 활짝 열어뒀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수분을 공급해줘야겠죠.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M3 피니쉬 앰플입니다. M3 피니쉬 앰플의 메인 성분은 소듐 히아루로네이트, 즉 히아루론산이고요.
콜라겐이에요. 그리고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원장님들 피부의 진피층, 진짜 피부층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피부를 지탱해준 역할을 하는 게 콜라겐인데요. 콜라겐은 분자가 3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큽니다. 그래서 잘 쪼개서 피부에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잘 쪼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은 물로 쪼갰습니다. 가수분해했다고 하는데요. 물로 쪼갰기 때문에 입자가 파괴되지 않고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이라고 합니다. 콜라겐도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단백질 베이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뿐만 아니라 히알루론산, 피부의 기질과 이제 천연 보습 인자 역할을 해주는 히알루론산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M3 피니쉬 앰플이 통로를 열어준 곳에 수분을 직접 넣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뚜껑을 열어서 이게 수분을 가득 채웠어요. 그럼 뚜껑 계속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잠궈주는 역할이 필요한데요. 이 잠궈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발삼 크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쉐어버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에 필요한 막을 형성을 해주면서 수분을 잠궈주는 역할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히알루론산 한 번 더 들어있기 때문에 수분을 공급하면서 잠궈주는 역할을 합니다. 병풀 추출물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를 진정시킴과 동시에 재생시키는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수분 발산 크림을 사용을 했을 때 수분을 포획해서 잠궈주고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발산 크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클렌징, 저희 시버선의 노락시스 라인을 사용을 해서 클렌징을 진행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딥클렌징도 노락시스 폴보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시버선의 파나푸솔과 결합을 했을 때 임상이 매우 가장 잘 나옵니다. 그래서 파나푸솔과 발삼을 결합을 했을 때 하고 나면 피부가 정말 반짝반짝 윤이 나기 때문에 딥클렌징은 폴보나 파나푸솔을 적용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제 B5겔의 침투를 해주실 거고 그 다음 닦아내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M3 피니쉬 앰플을 사용을 해주십니다. 일제와 이제가 만나면 끈적끈적한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스티키 테크닉을 진행을 해서 근막을 드러내서 림프 순환을 유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발삼 크림을 도포를 해주실 겁니다. 발삼 크림은 가볍게 영양 크림을 바른다는 느낌이 아니라 1차 팩을 도포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피부결이 보이지 않게 도톰하게 도포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발산 파우더 올려주시고 15분에서 20분 정도 방치하시고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거 후에 선크림, 비비크림 발라주시면 됩니다. 원장님들 샵에서 기기를 사용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합기기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물방울 리프팅 같은 리프팅 기기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기기가 없으시다면 핸들링으로 흡수를 해주셔도 되고요. 혹은 메조란트라고 하는 시바산의 MTS를 활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클렌징, 딥클렌징 진행을 하시고 일제에서 메조란트를 결합을 해서 B5 겔에 결합을 해서 모공을 통한 것뿐만 아니라 피부에 이제 홀을 만들어서 미세한 홀을 만들어서 직접 진피층, 표피층을 관통해서 위호 성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B5 겔에 메조란트를 결합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제가 핵심 단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가 피부 깊숙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제에 구멍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를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M3 피니쉬 앰플을 사용을 해주시면 끈적끈적한 형태로 마찬가지로 변하겠죠. 하지만 메조란트를 사용을 해서 이미 피부에 약간 자극이 됐기 때문에 메조란트 사용을 했을 때는 스티키 테크닉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분을 발산 크림을 사용을 해서 잠궈 주실 거고요. 1차 팩처럼 도톰하게 올려주시고 발산 파우더 15분에서 20분 방치하시고 선크림, 비비크림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5 겔과 M3 피니쉬 앰플은 사용량이 정해져 있는데요. B5 겔, M3 피니쉬 앰플은 동량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용량을 적어뒀습니다. 트러블 피부일 같은 경우에는 바이알의 3분의 1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모든 피부, 건성 피부, 노화 피부, 색소 침착 피부, 데미지 복구 피부 이런 피부에는 바이알의 반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제에서 3분의 1을 썼으면 이제에서도 3분의 1, 이제에서도 2분의 1을 썼으면 이제에서도 2분의 1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량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지고요. 스티키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꼭 일제와 이제의 사용량을
설명을 동일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발삼은 다른 주의사항은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론에 대한 설명을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면 다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데몬스트레이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클렌징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렌징은 저희 휘파산의 노락시스 라인을 사용을 할 거고요. 노락시스 라인 사용을 해서 클렌징을 할 거고요. 노락시스는 저희 퍼스트 씬, 세컨드 씬, 폴보 이렇게 3종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스트 씬은 클렌징 워터고요. 퍼스트 씬은 클렌징 워터, 그리고 세컨드 씬은 토너, 그리고 폴보는 파우더 타입의 딥 클렌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폴보를 제외한 퍼스트 씬과 세컨드 씬은 본품이 300ml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용하시기 편하시도록 각각의 공량을 증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포인트 메이크업부터 제거를 할 건데요. 포인트 메이크업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베이스 메이크업만 가볍게 닦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시바산의 멀티 코튼을 적셔서 사용을 할 건데요. 시바산의 멀티 코튼이 아니더라도 화장솜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장솜을 퍼스트 씬에 충분히 적셔서 포인트 메이크업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할 부위에 올려주시고요. 차갑습니다. 올려주시고 약간 메이크업이 녹을 수 있을 정도로 살짝 기다려주신 다음에 제거를 해주실 거예요. 이면을 붙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면을 뒤집어서 손가락에 끼우고 베이스 메이크업도 가볍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포인트 메이크업을 안 하신 고객님이라면 마찬가지로 그냥 바로 가볍게 1차적으로 화장솜을 퍼스트 씬에 적셔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가볍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 단계를 왜 하냐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요. 피부에 있는 유막을 가볍게 걷어내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클렌징 워터다 보니까 베이스 메이크업은 유분이 베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블을 냈을 때 또로록 흐를 수 있어서 유막을 가볍게 걷어내고 1차적으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가볍게 제거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퍼스트 씬은 클렌징 워터 타입이기 때문에 포인트 메이크업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 브로우, 아이 섀도우, 치크 이런 포인트 메이크업 제거를 할 수 있지만 강력한 워터프루프 제품을 사용을 하셨을 경우에는 전용 리무버 사용을 하셔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차적으로 클렌징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메이크업을 본격적으로 제거를 할 건데 그때는 버블 공병을 사용을 해서 거품을 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위당 한 퍼프 정도 거품을 내주시면 되고요. 거품이 흐르지 않게 잘 받쳐서 사용을 해주시고 손에도 살짝 걸어주신 다음에 클렌징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위적으로 거품을 낸 거기 때문에 평소에 하시는 클렌징 동작보다 조금 신속하게 클렌징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노라시스 퍼스트 씬은 클렌징 워터 타입으로 되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워터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노락시스 라인 전체는 화상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모두 마친 제품입니다. 화상 환자 하면 붉고 따갑고 장벽이 많이 손상되고 열감이 나고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해주실 텐데요. 그런 피부에도 사용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저자극한 클렌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장님들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클렌징 밀크나 오일 같은 경우에는 물과 유효 성분, 즉 물과 기름을 섞게 하기 위해서 계면활성제나 유화제를 사용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근데 계면활성제나 유화제 같은 성분들은 피부의 장벽을 훼손시키는, 손상시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과 기름을 섞게 하는 계면활성제나 유화제 같은 성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워터 타입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면 정리한 후에 혹시나 남아있을 유폐물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물로 한 번 더 깔끔하게 러빙하는 단계를 진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면 정리 진행을 해주시고요. 워터 타입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물 러빙도 함께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귀 뒤나 목 뒤까지 흐를 수 있습니다. 제품이나 물이. 그래서 고객님이 찝찝해하지 않도록 귀 뒤나 목 뒤까지 해면 정리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클렌징은 종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씬 토너를 사용을 해서 토너 정리를 진행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노락시스 시바사 멀티코튼 화장솜에 적셔서 닦아내는 형태로 사용을 해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스프레이를 분사를 해서 닦아내는 형태로 사용을 해주실 수도 있고, 간혹 해면 정리만 해도 굉장히 붉어지시는 민감한 피부가 있으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스프레이를 그냥 얼굴에 분사해서 자극을 최소화해서 손화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뿌리면 고객님께서 갑자기 확 제품이 많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차갑습니다 하고 멀리 살짝 가려주시고 분사해주시면 됩니다. 세컨드신 같은 경우에는 면역 진정 토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염증 후 색소 침착인 PIH를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여드름을 압출을 하고 나면 그 부위에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고 주변 조직을 이렇게 지금 자극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정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드름 압출 후에 세컨드신을 이렇게 화장솜에 적셔서 부분적으로 올려주셔서 부분 마스크로 사용을 해주실 수도 있고, 혹은 얼굴 전체에 열감이 너무 많으셔서 뭘 넣어도 지금 다 증발할 것 같은 그런 피부예요. 그러시면 세컨드신을 거즈에 흠뻑 적셔서 위아래로 붙여서 머미 마스크 형태로 활용을 해주셔도 피부 온도를 굉장히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각질 제거 단계를 진행을 할 건데요. 각질 제거는 오늘 노락시스의 폴보를 사용을 해서 각질 제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보는 파우더 타입의 딥클렌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용을 하실 때는 유리볼에 500원 동전 크기만큼 덜어주시고요. 이렇게 덜어주시고 파우더 타입이기 때문에 물로 해도 거품이 잘 나지만 저희는 효과를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노락시스 퍼스트 씬 혹은 세컨드 씬과 혼합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씬 같은 경우에는 클렌징 워터이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딥클렌징이 필요하시고 각질이 과도하게 많으신 분, 피지 분비가 과도하게 많으신 분들은 퍼스트 씬을 사용을 해서 섞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 모든 피부, 건조 피부, 노화 피부, 예민 피부 그런 피부들은 세컨드 씬을 충분히 이제 솔루션으로 활용을 해서 거품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네킹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퍼스트 씬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씬, 이 솔루션을 사용하는 양은 이쪽 캠으로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쪽 캠으로 이 파우더의 3분의 1 정도만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거품이 잘 납니다. 그래서 약간 자작하게 잠길 정도로 적용을 해주시고 이렇게 팩붓을 활용을 해서 할 건데 이 팩붓 같은 경우에는 꼭 젖은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마른 상태면 솔루션이 팩붓이 다 먹어버려서 거품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팩붓을 활용을 해서 휘핑을 해주시면 거품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좀 큰 유리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중정도의 유리볼을 사용을 하면 이제 원을 크게 그리시지 않아도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거품이 잘 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작은 사이즈, 중 사이즈로 선택을 하셔서 거품을 내주시면 되고요. 폴보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에만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질 제거를 산을 이용한 각질 제거를 진행을 하면 각질 사이사이에 붙어있는 지질이라고 하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쫀쫀하게 잘 해주는 지질을 조금 손상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이 폴보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에만 선택적으로 반응해서 죽은 각질만 선택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상 환자에게 사용을 했을 때도 전혀 자극적이지 않게 각질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고 자, 그래서 조금 이렇게 거품을 내주시면 이렇게 밀도가 굉장히 쫀쫀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굉장히 쫀쫀한 거품이 발생을 합니다. 얘를 사용을 해서 피부결 방향대로 도포를 해주시고요. 얘는 미생물을 활용한 각질 제거제이기 때문에 미생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온도, 습도, 시간인데요. 시간은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온도는 저희 체온보다 살짝 높은 38도에서 40도에서 활성화가 되고요. 습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물과 가까운 100% 가까운 80에서 90% 정도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 그럼 어떻게 맞춰요? 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스티머를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피부 이렇게 올려주시고 스티머에 3분 정도 쐬어주시면 되고요. 3분에서 5분 정도, 3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3분 정도 방치하시고 제거해주시면 되고, 스티머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면 온수포를 하나를 올려서 온수포 하나가 다 식을 때까지 약 5분에서 7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방치해주시고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스티머도 없고 온수포도 활용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다이소에 가셔서 랩을 하나 사시는 겁니다. 랩을 사서 얼굴 위아래로 랩핑을 해주시면 피부의 자체적인 체온에 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7분에서 8분 정도 좀 오랜 시간 방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방치해주시고 이제 미생물이 활성화돼서 선택적으로 각질을 제거하게끔 만들어주신 다음에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스티머를 사용을 하고 3분을 방치했다고 가정한 다음에 바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를 하실 때는 해면 정리하셔서 해면 사용하셔서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거품을 내서 제거를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물러빙과 함께 사용을 해주시면 깨끗하게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보를 사용을 하실 때는 2회 정도 물러빙 하시고 해면 정리 하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러빙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보 안에는 티트리 잎 오일이 들어있습니다. 티트리는 항균, 항용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염증이 나는 여드름 피부, 염증성 여드름 피부를 사용을 해도 굉장히 좋고요. 홈케어로 사용을 하시면 얘는 물로 사용했을 때도 굉장히 거품이 잘 난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홈클렌징 용도 대신에 데일리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집에서 온도 습도 맞추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실 경우에는 샤워하실 때 샤워 부스 안이나 그런 샤워 안을 조금 수증기가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피부 위에 거품을 내서 올려주시고 양치를 하시거나 몸을 닦는 동안 미생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용을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폴보는 지금 본품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미니 사이즈도 있어요. 미니 사이즈도 있기 때문에 미니 사이즈를 홈케어로 판매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폴보는 이 노락시스 라인은 별명이 있어요.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사용해본 사람은 없다는 그런 별명이 있는 노락시스 라인 소개시켜드렸고요. 딥클렌징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마네킹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물러빙을 1회만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 피부에 관리를 하실 때는 2회 정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발산 키트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는 이렇게 뜯어놨고 하나는 일부러 안 뜯었습니다. 원장님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얘는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아를 화살표 모양으로 뜯어서 원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뜯어서 끝까지 돌려서 열어주시면 되고 혹시나 이렇게 잘못 뜯어지는 경우가 있으시면 손으로 하면 이 쇠가 생각보다 굉장히 날카로워서 다치실 수 있으니까요. 가위로 열어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결합을 안쪽에 엘라스티마 튜브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B5게나 미제를 뜯었네요. 그래서 M3 피니쉬 앰플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3 피니쉬 앰플과 B5겔의 차이를 먼저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잠시만요. 다시 오픈을 해서 B5겔과 M3 피니쉬 앰플은 똑같이 액체 제형이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화면을 잠깐 보시면 얘가 B5겔이고 얘가 M3 피니쉬 앰플입니다. 화면에는 잘 안 잡히나요? M3 피니쉬 앰플이 조금 더 푸른 빛을 띠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보이시죠? 조금 푸른 빛을 띠고 있고 M3 피니쉬 앰플 완전히 투명한 색입니다. B5겔 1제는 약간 푸른 빛을 띠고 M3 피니쉬 앰플은 완전히 투명한 제형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헷갈리시다면 색깔로 구별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기에 스텝 1, 스텝 2가 적혀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지 않게 사용을 해주시고 일제가 좀 더 푸른 빛을 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제가 이론할 때 설명해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드름 피부, 트러블 피부는 바이알의 3분의 1만 사용을 해주실 거고 그 외 모든 피부는 바이알의 2분의 1을 사용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저는 오늘 마네킹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기기, 원장님들 샵에서 사용하시는 기기를 적용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기기 적용하실 때는 고주파를 제외한 모든 기기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주파는 왜 안 되느냐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요.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심부열을 발생시킵니다. 안쪽에서 발생하는 높은 열을 발생을 시키는데요. 심부열 같은 경우에는 피부 표피에서 느껴지는 온도보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 저희는 시바산의 재생 라인은 다 단백질 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심부열을 만나면 단백질은 변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변성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시바산의 재생 라인뿐만 아니라 시바산의 모든 제품들은 고주파를 제외하고 적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제긴을 사용하시는 원장님이 있으시다면 시바산의 복합기기인 인제긴을 사용을 하신다면 포클이나 포푼 모드 혹은 인젝트로포레이션 적용을 하셔서 흡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은 인소니, 인제긴 S가 있으신 원장님이라면 인소니 소노 모드, 리주베네이션 모드로 사용을 해서 흡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B5겔은 흡수시키는 방법이 따로 없고요. 원장님들 핸들링 시켜주셔도 되고 기기 적용시켜주시면 됩니다. B5겔은 말 그대로 약간 겔 제형이라서 끝까지 흡수를 시키면 뽀송뽀송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에센스 바른 느낌처럼 촉촉한 애가 아니라 정말 이런 피부처럼 뽀송뽀송할 때까지 흡수를 시켜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B5겔은 아쿠아포린을 활성화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B5겔이 뽀송뽀송할 때까지 흡수가 되지 않으면 이 아쿠아포린이 다 활성화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꼭 뽀송뽀송해질 때까지 흡수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네킹이라서 지금 완전히 뽀송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포린을 활성화시키는 B5겔 일제를 사용을 해서 지금 수분 통로를 활짝 열어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제는 M3 피니쉬 앰플입니다. 얘는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히아루론산이 메인 성분으로 들어있어서 수분 통로 문을 활짝 열어둔 곳에 지금 물이 쏙쏙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수분을 채워주는 단계가 M3 피니쉬 앰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제와 이제가 만나면 끈적끈적한 제형으로 바뀝니다. 끈적끈적한 제형으로 될 때까지 처음에는 약간 미끌미끌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일제와 이제가 다 만나서 수분이 충분히 잘 흡수가 되면 끈적끈적한 제형으로 바뀌는데요. 그 끈적끈적한 제형으로 바뀔 때까지 흡수를 시켜주시는 게 포인트고 끈적끈적한 실이 생기면 약간 거미줄 같은 하얀색 실 같은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스티키 테크닉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티키 테크닉은 원장님들 샵에서 하고 계신 원장님들도 계실 거지만 스티키는 이렇게 피부를 들어서 근막을 들어주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림프 순환이 잘 안 되시거나 얼굴에 노폐물이 많이 고여 있으신 분들께 노폐물 배출, 림프 배출을 유도하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얼굴이 조금 딱딱하시고 얼굴이 좀 부어 있으시고 이런 분들한테 스티키 테크닉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민감 피부일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를 뜯어내는 그 동작이기 때문에 민감 피부이거나 여드름 피부일 경우에는 스티키 테크닉을 사용을 권장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 스티키 테크닉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티키 테크닉은 근막을 드러내는 림프 순환을 유도하는 테크닉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감 피부나 여드름 피부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렇게 지금 마네킹이라서 스티키가 많이 보이진 않는데요. 이렇게 쫀득쫀득한 느낌이 들면은 일제와 이제가 다 흡수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끈적끈적한 느낌을 사실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삼재인 발삼 크림을 딱 바르는 순간
피부에 굉장히 실키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 시바사는 크림류는 계면활성제와 유화제가 최소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전에 충분히 흔들어서 잘 섞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피부 위에 피부결이 보이지 않도록 1차 팩처럼 도톰하게 발라주실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나요? 제가 좀 두껍게 바르는 모습이 네, 보이네요. 그래서 시바산의 모든 크림류는 이제 재생 마지막 단계에 재생 키트의 마지막 단계로 사용을 할 건데 그때는 다 이렇게 1차 팩처럼 도톰하게 발라서 피부에 충분히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 수분을 잠궈주는 단계,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증발을 하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단계가 발산 크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쉐어버터 베이스이기 때문에 피부에 막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하고 마찬가지로 안에 히알루론산 들어있어 수분을 한 번 더 공급을 해주고 뿐만 아니라 병풀 추출물 들어있기 때문에 재생과 진정을 한꺼번에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는 체온이 없어서 고르게 펴발리지 않았는데요. 일반 고객님들은 체온이 있기 때문에 잘 펴발리실 겁니다. 자, 이렇게 펴바르신 다음에는 여기 위에 발산 파우더를 올릴 겁니다. 발산 파우더 이렇게 한 파우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한 박스에 10개가 들어있고요. 이 파우치는 60g입니다. 팩볼에 덜어서 사용을 할 거고요. 발산 파우더는 이게 한 파우치에 60g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도 60ml를 섞어서 1대1로 섞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손이 미끄러워서 제가 수건으로 했습니다. 발산 파우더는 입자가 굉장히 작고 곱기 때문에 고객님 옆에서 하면 기관지에 조금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 상태로 팩볼에 덜어주시고요. 발산 파우더는 이렇게 덜어주시면 푸른빛을 띠고 있습니다. 푸른빛을 띠고 있는데 색소가 아니라 포도당 성분인 글루코스 자체의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소가 아니라는 점 보시면 되고요. 물은 냉수가 아닌 정수를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 자체로도 쿨링감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요. 정수를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시원하기 때문에 정수를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선반을 입으시거나 그런 용도가 아니시면 그런 정도가 아니시면 정수로 하셔도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차가우니까요. 언제든지 정수로 믹싱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60g이기 때문에 물도 60ml 섞어서 1대1로 섞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발산 파우더 쓰실 때는 아이 패치나 거즈를 따로 올리지 않고 바로 피부 위에 도포해주시면 됩니다. 아이 패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딱 한 경우가 있는데요. 속눈썹 연장하신 고객님이 있으시다면 발산 파우더를 제거할 때 그 소중한 속눈썹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만 아이 패치를 올려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팩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산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당 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도당 원장님들 굉장히 몸 피곤하고 컨디션 안 좋고 하면은 병원 가서 포도당 수액 맞잖아요. 수액 맞으면은 갑자기 힘이 막 솟고 몸이 되게 굉장히 괜찮아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발산 파우더 별명이 링거 마스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메인 성분이 포도당이기 때문에 포도당은 피부에 직접적인 유효 성분이 되기도 하지만 원래 역할은 물질 간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에 발라놓은 M3 피니쉬 앰플, B5 겔, 발산 크림 이런 유효 성분들이 피부 안쪽으로 깊숙하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쿨링감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피부의 온도를 빠르게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역할도 같이 합니다. 발산 파우더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원장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얘는 사용해보신 원장님들은 아시겠지만 가장자리가 하얗게 굳는 현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규조토라고 하는 성분을 최소화했기 때문인데요. 규조토는 처음에는 수분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분을 날리는 역할을 합니다. 수분을 나중에 앗아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자리는 가운데에서 좀 얇게 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얗게 굳으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규조토가 아닌 타피오카라고 하는 그 버블티, 공차 같은 데 들어있는 젤리 같은 성분 있죠? 걔가 타피오카라고 하는 열매인데
그 전분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72시간 동안 이제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이런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성질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루코스와 타피오카 전분 베이스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오메가 라이트라든지 혹은 메조스프레이 같은 걸 다 조사를 하셔도 피부 안까지 투과해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발산 파우더 올려두시고 여기 위에 약간의 액션감을 주고 싶으시다면 오메가 라이트 빨간 빛으로 재생 빛으로 해서 재생을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발산 파우더까지 진행을 했고 발산 파우더는 20분, 25분 정도 방치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30분 이상 방치해도 1시간을 방치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굳지 않기 때문에 굳지 않다기보다는 딱딱하게 수분을 앗아가는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1시간 이상 방치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 오래 방치하는 걸 그닥 선호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20분에서 25분 충분히 방치하는 시간을 주시고요. 발산 파우더는 제거하고 나서도 피부가 굉장히 쿨링감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방치하시고 굳으면 떼어주시면 되고요. 아까 꽃다비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크림이 조금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 크림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조금 남아있는 크림을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시고 선크림, 비비크림 발라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선크림, 비비크림 설명을 드리기 전에 메조 스프레이라고 하는 시바산의 이제 앰플 미스트가 있습니다. 얘를 피부 위에 이렇게 분사를 해주시면 투과해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메조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가 장미꽃수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향기도 굉장히 플로럴하고 좋고요. 장미꽃은 대표적으로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심층수라든지 트레알로스 같은 선인장, 사막에서 자라는 선인장 성분. 사막에서 선인장이 비가 오면은 수분을 쫙 빨아당기잖아요. 그래서 오래 버티는 것처럼 그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순히 미스트가 아니라 앰플 하나를 그냥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만들어 놓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소 충전이고 안개 분사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휴대성이 굉장히 좋고 수시로 수분을 충전해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이프레스 UVA 리듀서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얘는 선 로션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굉장히 산뜻하고 흡수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는 정제수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베이스가 편백수기 때문에 굉장히 산뜻하고 쿨링감을 부여를 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성 피부를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선크림은 답답해서 바르기 싫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사이프레스 UVA 리듀서 같은 경우에는 산뜻하기 때문에 그런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얘는 SPF 50에 PA는 4+라서 생활 자외선뿐만 아니라 바깥에 강력한 자외선까지 모두 차단을 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MTS를 진행을 하셨다라고 하면 마무리 크림은 발산 크림 혹은 메스 크림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메스 크림은 시바산의 극강 재생 크림으로 올리고펩타이드 성분뿐만 아니라 센텔라 아시아티카, 쉐어버터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피부에 적용을 했을 때 재생과 회복을 빠르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MTS 적용을 하셨거나 혹은 피부의 손상도가 너무 높으신 고객님이 계시다면 메스 크림을 사용을 해서 마무리 크림으로 혹은 1차 팩 발산 크림 대신으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트러블 피부, 여드름 피부에만 바이알의 3분의 1을 사용을 할 거고 그 외 모든 피부는 바이알의 2분의 1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메조란트, MTS 결합을 하실 때는 일제에 결합을 해서 니들링을 먼저 내주고 핵심 단계인 이제가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조란트 사용을 했을 때는 발산 크림 대신 메스 크림을 사용을 하시는 것도 재생과 회복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안내를 같이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교육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감사합니다.